중립이라는 단어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퀀트에서 의미하는 중립화, 뉴트럴라이제이션이랑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중립화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중립화를 시키는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달러 중립화, 베타 중립화의 두 가지가 존재하며 어느 그룹을 대상으로 중립화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 마켓 중립화, 산업 또는 섹터에 대한 중립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립화를 실행할 때는 방법과 그룹 두 가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며 특히 마켓 또는 섹터에 대해서 이러한 중립화를 실행함으로써 그 섹터 또는 마켓이 가지는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고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달러 중립화를 하는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앞서 보신 모델을 통해 A에서 F까지 종목의 점수를 계산을 하고 중립화를 실행하지 않은 채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위의 표와 같은 투자금만큼 자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달러 중립화는 각 종목의 점수의 편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한 뒤 평균값을 각 종목의 점수에서 빼주게 되면 해당 종목의 달러 중립화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체 종목의 편차값을 구하게 된다면 전체 종목에 대한 편차값을 구하게 된다면 이는 마켓에 대한 달러 중립화를 실행한 것이 되며 섹터별로 평균을 따로 구하여 편차를 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섹터에 대한 달러 중립화가 됩니다. 이렇게 달러 중립화를 실행하고 나면 각 종목의 중립화된 점수의 총합은 0이 됩니다. 이 점수에 비례하여 자산을 분배하게 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총합이 같아지게 됩니다. 위의 표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립화 이전에는 롱 포지션에 170만 원, 숏 포지션에 50만 원을 분배하여 투자하게 되지만 중립화가 된 이후에는 롱 포지션에 100만 원, 숏 포지션에 100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거금을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숏 포지션의 50만 원과 자기 자본 120만 원을 합쳐 170만 원에 해당하는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자기 자본이 없어도 숏 포지션을 통해 얻은 100만 원을 롱 포지션에 투자하여 최대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립화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마켓 중립화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델에서 도출된 점수를 단순히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에서 전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측 모델은 다양한 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연산하는 연산자에 따라 플러스 값만이 나올 수도 마이너스 값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모두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중립화시킴으로써 전체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과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마켓 또는 섹터의 위험을 회피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며 퀀트에서 해칭을 하는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달러 중립화가 어떻게 마켓이나 섹터의 위험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통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식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의 대표적인 주식이며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것을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예측 모델을 통해 계산한 각 회사의 점수를 섹터에 대해 중립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 중립화를 시키자 삼성전자는 플러스 10,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수를 보여주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예측 모델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상승 시에 더 큰 상승폭을 보일 것이며 하락 시에는 더 작은 하락폭을 보이는 흔히 말해 더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에 비례하여 100만 원을 삼성전자에 롱하였고 1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숏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빨간 박스 안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시기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0% 하락했다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큰 50% 하락했다라고 보면 하이닉스에서는 5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2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시는 상승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50%, 하이닉스가 30% 상승하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50만 원의 이익을, 하이닉스에서 30만 원의 손실을 얻어 총 2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저의 모델이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면 저는 예시로 들었던 두 상황 모두에서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퀀트에서는 시장의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중립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단순히 더 나은 종목의 선별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섹터에 대한 달러 중립화를 실행을 하였지만 이를 전체 시장에 대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더 좁은 산업, 더 좁은 섹터로 나누어 중립화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 중립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베타란 어떤 두 자산의 움직임이 얼마나 관계 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두 자산 중 하나는 전체 시장으로 생각하며 이때 베타를 마켓 베타라고 부릅니다. 왼쪽의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코스피를 전체 시장으로 생각하면 A 종목의 베타가 1이라는 것은 코스피가 10% 상승할 때 A 종목 또한 10% 상승했다라는 의미이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코스피가 10% 하락할 때 A 종목은 10% 상승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국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베타는 1에 가까울 것입니다. 달러 중립화에서는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자산을 같게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베타 중립화의 경우 모든 종목의 베타를 계산을 하여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마켓 또는 섹터에 대한 베타를 0으로 맞춤으로써 시장이나 섹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달러 중립화와 마찬가지로 오직 더 나은 종목의 선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구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값이며 복잡한 계산을 요구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달러, 베타 중립화 포트폴리오의 과거 100년 정도의 백테스팅 결과이며 두 중립화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하므로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퀀트를 통한 투자를 하기 위해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그리고 중립화를 통한 해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제 예측 모델, 즉 프레딕션 모델을 만드는 법과 예측 모델의 백테스팅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샘플 모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알파라고 부르며 동시에 알파는 금융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베타와는 다르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수익률을 얼마나 상회하는가를 의미합니다.